어쨌든 뭐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지금 한참 헌법재판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이 한창이죠.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보다는 좀 각하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기지 않나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 말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 8분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절차나 하자가 많다는 것을 뭐 헌법학자나 저희들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탄핵 인용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된다. 6대2가 안 된다 하면은 결국 각하 쪽으로 가지 않겠나. 각하가 훨씬 더 인용 이 기각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덜하다라는 입장에서 각하 쪽이 되지 않을까. 자, 홍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보면은 이제 이 기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 탄핵 소추된 그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이제 각하라는 건 결국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으니까 아예 심판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고. 네. 근데 지금 그전에는 분명히 기각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뭐 팻말도 그렇고 뭐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각하 쪽의 주장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인가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어떤 사례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어떤 각하의 가능성이 자꾸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논거가 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인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어떤 동일 어떤 소추에서 어떤 동일성을 이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 별도의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동일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그 철회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사유를 이제 추가를 해서는 이제 별도의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 몇 개 중에 예를 들면 만익 재판관 같은 경우 물론 저는 일치로 이제 그 권한쟁의가 국회 측의 어떤 주장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으로 그 권한쟁의 신청한 당사자 적격 즉 자격이 국회 의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어떻게 보면 좀 힌트를 줘가지고 다시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 이제 그에서 이제 의결을 거치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보정이 됐다 이런 어떤 논리로 해서 세 분이 이제 별도 의견을 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된 이제 체제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 측에서 또 몇 가지를 추가 탄핵 그 사유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이라든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거 그리고 또 그 정의용 그 안보실장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들에서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 일치로 이제 기각을 하면서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사실상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내려진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사례로 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형법상의 내란 문제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분량으로 봐서는 형법상의 내란 문제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싹 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동일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보다도 지금 허영 교수님이라든지 법 전문가들 특히 헌법 전문가들에게서 많이 지금 최근에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의원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뺀 것 때문에 지금의 탄핵 소추 심판은 이게 이제 이 성립이 안 된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각하다. 뭐 이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주장은 하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봐도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그때 당시에도 죄에 대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고 했던 것 국민의힘이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하에 대한 근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깨졌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죄도 형사재판에서 물어야 할 것이고 위헌과 헌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갑자기 기각 의견에서 각하 의견으로 바꿨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것이 인용되지 기각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해서 절차적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각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 중에 하나만 위헌이고 하나만 중차대하다 결정만 나도 이것은 탄핵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단 하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문제가 커서 그 지점으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것은 기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각하로 전략을 틀었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미 인용은 확신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옹 의원님, 네. 지금 기각에서 각하로 전략을 틀었다라고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7년 전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소추위원장도 이 변경을 공소사실 변경을 소추사실 변경을 한 전력이 있고 그대로 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그때랑 다른 판단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전략을 틀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법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뭐 각각의 어떤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이 뭐지 뭐 저희가 뭐 각하냐 기각이냐 이거를 뭐 전략으로 쓴다 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생각을 바꾸고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어떤 최초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이제 조금 조정된 것은 그때 이제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있는 신분으로서는 뇌물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어떤 빼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뇌물 부분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전체 당시의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소추의 어떤 동일성은 그대로 이제 유지된 데 비해서 지금은 딱 2가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2가지 중에서 형법상의 내란이 빠진 것은 거의 전체적인 어떤 중요성의 어떤 비중이 봐서 7, 80% 이상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제 비율을 이제 그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이제 본체는 오지 않고 지금 현재 단무지만 온 그런 어떤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의 어떤 동일성이 분명히 바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죄가 짜장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비하면 3발의 피였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탄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그 논쟁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들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이 보면 6달 넘게 거의 같은 내용의 토론을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좀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좀 국민의힘 쪽의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승복 얘기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야당 쪽에 뭐 승복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뭐 기각, 각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 민주당에 비해서 요즘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여당 쪽에 이제 더 목소리가 커진 듯한 분위기인데 이거는 좀 최선호 논설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이후부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절차적인 흠결, 그러니까 조금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 예상은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날수 계산이냐 아니면 시간 계산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관련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 취소가 됐어요.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절차 문제,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네? 라는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사람들 좀 그런 부분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 저는 이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뀌는 데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내란죄를 뺀 부분하고 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걸 증거로 얼마나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 배격할 거냐 아니면 포함할 거냐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그 당시 헌법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탄핵 심판 초기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헌재에서 자 그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라고 그때 한번 정리된 겁니다. 그 말은 그 문제를 지금 재판관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절차 평의 과정이 좀 더 쟁점도 많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들까지 논란 지점들까지 실제로 윤 대통령 측 그 대리인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거리에서 있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절차의 문제 여기에 집중하면서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승복 얘기 저는 뭐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분위기의 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한 승복의 메시지는 물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을 향한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승복 얘기를 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모드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뭐 알리바이, 장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목소리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거는 마찬가지죠.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서 아마 최고회의를 열었나 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뭐 광화문에서 지금 천막농성도 하고 있고 단식하다가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뭐 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고 굉장히 지금 그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는 하는데 이거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부 평가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효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는 대신해 준다라는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전문가 수준으로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탄핵 선고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한 일주일가량을 저희가 광화문 집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방송을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그 행진대열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마지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사활을 걸게 됐느냐? 사실 저희 컨셉은 기본적으로 조용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법 기술자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게 되면서 구속 취소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게 된 그런 형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큰 걱정에 앉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거리에 나가게 됐고 이렇게 발언 수위도 더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여담야담이 한 3시쯤 끝나니까 제 시간에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3시 반부터 여의도에서 출발하시려면 끝나고 넘어가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민주당 지도부도 좀 발언의 수위가 좀 강해진 것 같긴 해요. 이건 뭐 최선호 논설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월요일 날 뭐 그 신촌의 뭐 한정식 집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모였다면서요, 저녁에. 뭐 아무래도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이제 알려졌는데 신촌의 한 저녁
게 뭐 식사 자리 겸한 자리로 보입니다. 식당에서 모인 걸로 봐서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리에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로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 아니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참석자들이 이제 시중에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언론 뭐 지라시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모였던 거다 그랬고 그중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뭐 흘러나오는 얘기 없냐라고 서로 상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좀 되게 목말라 했다 뭐 이런 그 회의 지금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흔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임명할 때도 뭐 국회 여당목, 야당목, 대통령목, 뭐 대법원장 추천하는데 보수고 중도고 뭐 진보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진보 재판관은 민주당하고 뭐 보수 재판관은 그럼 국민의힘하고 서로 막 내밀한 얘기 주고받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반박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그런 의심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잘 모른다. 역시 똑같이 재판관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연구관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 그리고 법조계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동향의 얘기를 주워 모아서 이거 준비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가나 보다. 저거 준비해보라 그러면 저렇게 가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